안녕하세요. 송리산 케미TV입니다. 빠르게 이 제약바이오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코너고요. 어제 제가 대원제약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23%대 굉장히 꽤 급등하고 있죠. 지금 쫓아가기엔 무리가 있고 어제 제가 영상 찍으면서 장 끝나고 이렇게 21선 잘 지켜주는 자리, 그리고 대원제약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죠.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다가 어제도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시갈라이슬케와 코로나19 치료제 중동 시장 진출 관련 포괄적 협력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제 알려드렸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시간에는 반응이 없다가 오늘 23%대 급등하고 있죠. 특히 월봉에서 제가 이제 대원제약 예전에 대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도 사실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바닥권 손절하면 되지만 웬만하면 지켜줄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크게 급등했고 이제 쫓아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따라서 오늘 만약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시간이 1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죠. 뭐 내일도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등한 쫓아가지 말고 일단 패스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죠. 항상 주식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잃을 땐 내동매매에서 잃기 때문에 내비두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떨어져서 이렇게 241선이라든가 5일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주봉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런 변곡점 자리가 되고 가격으로 보면은 19,2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또 심하게 밀리면 이전 고점들까지 밀리거나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호재로 지금 뜰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내비뒀다가 추후에 눌림목 줄 때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들을 매일 살펴봐야 되는 건 오늘 막 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날아간다면 이런 경우는 패스가 되고, 충분히 눌림목을 주거나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 5일선, 20일선 찍고 나갈 때가 새로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일단 관종에 넣어놨다가 지켜보고 있고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파맵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파맵신 얘기도 얼마 전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파맵신이 이중항체 항암제 국가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파맵신이 최근 PDL1과 SIRP 알파를 타겟으로 이중 표적 항암제 치료제 연구 개발이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의 신약 기반 확증 연구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파메슨의 주가는 계속 좋았죠. 이런 주가들은 보통 보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월봉에서도 보면 금방 이 대원제약이 그렇듯이 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그렇듯이 원체 대바닥을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이래요. KRX 헬스케어 지수 자체가 원체 초토화됐기 때문에 다 이런데 대바닥권에서 돌아나가는 특히 5개월 선을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어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7,700원대가 5개월 선이 되고 중요하게 이제 뚫어줘야 될 가격이 20개월 선이에요. 여기까지는 목표가가 보여요. 가격이 11,900원대가 됩니다. 주봉에서 봐도 저번 주에 추세턴을 완벽히 해놨죠. 따라서 이 친구는 20주선, 우리가 보통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때 20주선을 돌파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돌파했으면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돌파해놓고 깨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황은 좋고 일봉에서도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 짧게 대응한다고 봐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아마 좋은 수익률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241선까지는 한번 갈 확률이 있죠. 차트에 241선 그려놓고 있으면 이 보통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241선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술적 분석도 마냥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원체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수익을 주기도 하지만 단기로 짧게 봤을 때는 241선이나 월봉에서 20개월선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봅니다. 자, KPS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보려고 그래요. KPS가 이 항체항암제 흡입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KPS의 TMSSF4 이 항체항암제 흡입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소식이 알려졌고요. KPS의 미국 현지 법인 알곡바이오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암줄기세포에 발현하는 이 TMSSF4를 표적하는 항체항암제 흡입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죠. 이 항체항암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강하긴 한데
일단 18%대 급등을 하고 있고, 사실 KBS는 예전에 2,000원대에서 이렇게 2만 얼마대까지 올라간 10배 이상 급등한 종목이라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 다시 반등할 만한 위치이기도 하지만 잠깐 올라갔다 꼬리 달고 떨어진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걸 기준으로 주식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요. 자, 어쨌건 추세를 돌려놓는 주봉에서 5선을 돌파해줬고, 요렇게 예전에도 20주선을 돌파해주고 날 때 강하기 때문에 20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20주선의 가격이 13,500원대가 되죠. 지금 아직 밑에 있어요. 따라서 오늘 꼬리 달고 길게 떨어지면 다시 5주선 같이 밀릴 수 있고, 추세는 아직은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원체 대바닥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번 달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일단 5선까지 밀렸다 깨지 않고 돌아나오면 다시 매수, 그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오늘 급등했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바로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면, 자, 5일선이 21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골드 크로스가 생겼을 때 21선이 5일선이 20선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5일선 근처 또는 21선까지 눌러주는 바로 눌림목 매수가 좋죠. 항상 주식은 우리가 항상 큰 손해를 볼 때는 반드시 제가 내동매매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관중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21선 또는 5일선, 20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교차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쫓아가 사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휴온스 글로벌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휴온스 글로벌, 휴메딕스 다 두 개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배당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휴온스 그룹이 주식하고 현금을 동시에 배당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휴온스 글로벌이 주당 0.05주의 주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500원의 현금 배당도 있고, 휴온스도 주당 0.1주, 그리고 주식 배당은 600원씩 현금 배당을 합니다. 휴메딕스는 주당 400원 현금 배당,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휴온스 글로벌과 휴온스가 반응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죠. 이제 배당이 잘 나오면 배당락이 됐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지만,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로 잘 엮이면서 사실은 상황이 굉장히 그동안 안 좋았죠. 스푸트니크 V가 WHO EMA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크게 부침을 겪었습니다. 자, 어쨌건 굉장히 대바닥권에 있죠. 휴온스 글로벌. 따라서 이렇게 25, 60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사실은 상황이 괜찮아 보이고, 잘하면 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죠. 하지만 이번 달 저점인 37,000원대를 깨게 되면 위험하고, 거꾸로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개월선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20개월선 가격이 42,700원, 42,800원대 이 자리를 돌파하고 다음 달부터 여기를 깨지 않으면 배당과 상관없이 휴온스 글로벌은 추세를 틀어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아직 추세 턴을 못 해놨죠. 지금 이렇게 꾸준히 와야 엄청난 거죠. 사실 이거는 휴온스 글로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주 찍는 HLB나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대바닥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거나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면 우리가 이거를 추세의 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추세의 턴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을 기준으로 가격은 4만원대가 되고 4만원대를 잘 기준으로 보면 좋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고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항상 5일선 기준, 생명일선인 21선 기준,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휴메딕스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이 친구도 대단하게 떨어졌는데 완전 1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더구나 스푸트니크 가격 잘 올라가다가 그냥 급락을 했는데, 어쨌거나 더 이상 밀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대바닥권에 있어서 돌아갈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주봉에서 뭐 저번 주에 추세턴의 신호가 보였고 이번 주 5선 이쁘게 올라갔죠. 휴온스 글로벌하고는 잠깐 틀린데, 이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아요. 5주선의 가격이 24,500원대가 되고 24,500원대를 깨지 않는 한 24,900원이죠. 그냥 꾸준히 들고 가거나 매수해 놓으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옆으로 가는 기간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렇게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휴메딕스를 사서 과연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손절할 거에 대한 결정은 21선에 하시면 4개만 칼같이 손절하고 깨지 않으면 좀 들고 가는 이런 홀딩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오늘 이 제약바이오 특징주 그래 살펴보았고요. 대원제약은 꾸준히 강할 것 같아요. 어제 좀 소식과 함께 좀 좋은 이슈를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성적이 좋아서 다행이고, 자, 파메신, KBS, 휴온스글로, 휴메딕스도 꾸준한 관심을 갖되 절대적으로 손절 기준이나 이런 걸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